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로 남아있는 법 규정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법 규정은 정말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는 마음보다는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신 이후에 필요한 것을 미리 현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조에는요, 손해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평가 결과 제출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나 에너지농협손해보험 회사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와 손해평가 의무를 수행한 손해평가반 구성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제 손해평가인은 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바뀌어놓으면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는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게 당연히 배부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손해평가반이 거기다 현지조사서에다 기술할 수 있으니까. 그죠? 배부하고 손해평가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에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3항은 뭐냐면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의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히 작성해서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해조사를 하고 나면 피해율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상세하게 작성해 갖고 그 다음에 그 작성한 것을 그 뭡니까 보험가입자한테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얼마쯤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설명을 한 다음에 확인하셨죠? 이제 서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그 손해평가 한다면 반드시 그 현지조사에다가 그 손해평가 결과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 계약 가입자한테다가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 요거 이제 하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재보험사업자한테 최종 조사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며칠 이내 그러면 좀 이제 혼선이 올까봐 여기서는 뭐죠? 이 영업일이란 건 뭐죠? 보험회사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보험회사 문 안 열잖아요. 그런 날짜는 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뺀 순수하게 영업하는 날로 를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새로 이렇게 뭡니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제출한다는 것을 7영업일 이내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뒤에 거는 뭐냐면 다만 하우스 등 원예 시설과 축사 건물, 쉽게 말해서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것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조사할 것이 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영업일 이내 제출하지 않고 7영업일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요 뒤에 단서 조항은 뭔가 한번 볼까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해요. 이번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서명해 주세요 했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거야. 정당한 사유가 있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거부를 했다. 나 그 사인 못해. 그리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그냥 통지하면 돼요. 요 내용, 설명해서 통지했죠? 예, 이렇게 통지한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통지하고, 서명 없이, 서명 없이, 서명을 안 한다는데 강제로 그냥 서명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서명을 안 하면 서명 없이 현지조사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재해보험사업자가 현지조사를 마련해서 줬으니까 다시 그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항은 뭐냐면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이거는 이제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손해조사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 없어. 가시오.
조사 안 받을 거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됐을 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어요. 아니,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그래서 그럼 조사 안 받는다니까 가서 아유 할 수 없어요.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막 강제로 조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사를 하지 못하게 현재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임의로 조사하면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걸 조사 안 받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통지를 하고 현지 조사서를 아무것도 주면 이제 조사한 게 없죠. 조사한 게 없으니까 없는 그대로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는 뭘 쓰면 돼요? 손해평가를 거부해서 조사 못함 이렇게 적어갖고 뭐죠?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사 뭐 안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요 사항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쉽게 말해서 통지하고 손해조사를 한 다음에 통지하고 서명받으라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에 서명 없이 그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면 되고 만약에 처음부터 조사 자체를 안 받겠다고 이렇게 뭡니까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사를 아예 못했으니까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뭡니까 현지 조사서를 보험가입자한테 제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항은 뭐냐면요. 재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쵸?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피해가 이마침 나왔습니다 하고 통지를 했어요. 그러는데, 보험가입자가 이거 내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죠? 7일 이내 손해평가가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고 나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재보험사업자는 그 손해평가한 사람 보고 다시 손해평가해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조사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시 제자죠. 그죠? 다시 조사하게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법은 왜 실시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잘못했으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딱 봐보면 이 사람은 맨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재보험 사업자가 판단할 때는 이 민원이 잘못됐어 하면은 재조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당연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조는 뭐냐면요. 손해평가를 여러분께서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것이 무조건 놓고 100% 맞아 하고 뭡니까? 재조사나 검증조사나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은 아이고 내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을 안 한다면 조금 대충 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부실 조사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손해평가 결과 검증이라는 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재보험사업자 및 요 NH농협 손해보험 및 법 25조 2에 따라 농업재보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여기 누구예요?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이죠. 그쵸? 사업관리 위탁계약. 그쵸? 농업재보험법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받은 게, 농구먼이잖아요. 그 농구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것이 예전에는 다르게 법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 농구먼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요렇게 개정됐다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개정된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는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요렇게, 규정돼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뭡니까? 이 기관들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다 이제 뭐죠? 함부로 손해평가하지 마세요 하는 것을 뭡니까? 딱 그 위안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평가반에서 한 뭐 100건 정도를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으면 100건 중에서 일정 수 한 30건 아니면 20건 요 정도를 뭡니까? 따로 조사 똑바로 했는지 한 20건 정도는 새로 이렇게 검증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 의미는 아시겠죠? 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한다 이런 건 거의 잘 없죠. 법에는. 예, 그래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한다. 요거 잘 알아놓으시고 검증조사 의미는 이제 뭔지 알죠? 예, 이미 여러분들께서 조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똑바로 했나 틀리게 했나를 뭡니까? 조사하는 걸 그걸 갖고 검증조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한다. 전부 다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항에는 농장은 재보험사업자라고 하면 검증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장관이 그 검증조사 좀 잘해 그거 해봐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그렇죠? 예, 요것이 이제 새로 이렇게 또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될게요. 안 응해야 돼. 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응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될 거고. 그렇죠? 예. 그 결과를 당연하게 그 검증조사 해봐 했으면 당연히 그 결과를 농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걸 뭐 암기할 정도, 뭐 완벽하게 암기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정도까지만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충분하게 문제 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미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은 뭐냐면요. 검증조사가 아니라 재조사예요, 재조사. 재조사라는 건 뭐냐면, 1항, 2항에 따른 검증조사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손해평가했는데, 만약에 피해율이 50% 나왔다. 그런데, 뭡니까. 일정 수준을 이미 추진해서 검증조사를 해봐 보니까, 여러분들 50% 피해율이 20%밖에 안 된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재조사라는 겁니다. 다시 조사를 한다. 이 재조사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전체 보험 목적물. 그렇죠? 예. 뭡니까? 일정수 이미 추출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뭡니까? 해당 잘못된 뭡니까? 농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손해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항은 뭐냐면요.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 검증조사는 뭔지 알죠? 우리가 앞에서 10항에서 배운 거 공부한 내용은 규정한 건 뭐예요? 예, 여러분들께서 손해평가사가 돼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검증조사는 뭐예요? 예, 일정 수를 이미 추진해서 검증조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재보험사업자하고 농구먼에서 그쵸? 그 조사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 예,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3번, 그죠? 3번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조사를 거부하니까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겠죠. 일단 거부하니까 여기 거부하는데 막 강제로 조사에서는 검증조사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예. 그 사실을 가입한 사람한테 통지하기 위해서 뭐죠? 그 검증조사 결과 여기 거부해서 조사 못함 이렇게 적어가지고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장이 맞아 틀려 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항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신설 조항이 뭐가 또 이렇게 신설됐나? 당연하게 이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새로 어떤 법 규정을 하나 더 만들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하죠. 재보험사업자도 할 수 있고 사업관리 위탁기관도 뭡니까? 검증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검증 그죠? 그런데 사업관리 기관이 검증조사를 만약에 했다면 그 결과를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쵸? NH농협손해보험에 통보하고, 누가? 농구먼에서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면, 조사해봐 보니까, 50% 잡은 게 아니라 2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 예, 여기도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디 있죠? 예, 여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응하듯이 여기도 재보험 사업자가 농구문에서 야, 그 조치해봐. 예,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조치를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뭡니까? 안내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규정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은 재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 조사서를 마련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야, 주체를 바꿔놨잖아요. 예, 그쵸? 예, 나머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아이고야, 이게 재보험사업자인데, 그쵸? 이렇게 바꿔놨고, 요 2번도 분위기가 되면 손해평가반이 잘못됐네요. 그쵸? 예, 손해평가반에서 그 재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재보험사업자가 뭐 손해평가반에게 현지조사서를 배부하겠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바꿔놨네요. 예. 자, 3번은 어디 틀렸나요? 재보험 가입자가 7인의 손해평가가 잘못해서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뭡니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어디에 틀렸죠? 여기에 틀렸죠? 예, 주체를 바꿔놓는다.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공법에서는 이렇게 주체를 바꿔놨습니다. 여기 누가요? 그 재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갖고 손해평가반은 이렇게 이제 바꿔놔져 있죠. 자, 그러니까 4번이 맞겠습니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요. 예. 처음부터 손해평가, 야, 이거 나 안 받을래. 이렇게 거부해.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해놓고, 예, 통지하면 끝이야. 예, 저 사람 맞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쵸? 그리고 현재 조사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8회 때 또 하나 결과 검증 나왔죠? 왜냐면 오늘 지금 복귀전 지금 그 두 개를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죠?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법규정하고 손해평가 결과 검증 법규정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정 한 개 공부하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요것은 이제 그 예전에 요 8회 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요게 따르게 돼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이런 것들도 현재 법규정에 맞춰서 현재 수정을 했습니다. 재보험사업자 및 뭐죠? 사업관리 위탁기관은 뭐죠?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검증조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죠. 그쵸? 검증조사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한다. 누가? 재보험사업자하고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그쵸? 이게 이제 검증조사고요. 맞고요. 2번은 어디 틀렸나 볼까요? 손해평가반은 하여금 아니 손해평가반에서 야 농림식품 장관 야 검증조사해. 말이 됩니까? 예, 말도 안 되죠. 다 틀렸어요. 그죠? 예, 읽어봐 보면. 3번은 손해평가 결과가 이미 추출조사의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해나 손해평가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뭐를 하죠?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요? 이미 추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현저한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뭐를 하죠? 예,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하여야 한다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이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해요. 예,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 검증조사가 불가능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그죠? 예,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 통지한다. 이런 것은 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회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맨 검증으로 나왔죠? 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농장은 재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 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관이 응하게 된다.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아이고, 읽어봤어. 예, 이러면 맞는 거예요. 자, 2번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에서 검증조사를 거부해요.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장관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렇죠? 예. 검증조사 불가능해서 손해평가를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요? 예.
그거를 검증조사 그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아니 농림수산식품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다그 뭐 직접 스스로 제출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요. 3번은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 맞죠? 예, 재조사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을 때. 검증조사 결과. 그쵸? 이럴 때 이제 다시 조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재보험사업자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은 손해평가반이 취재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취재한 보험목적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갖고 검증조사한다. 그쵸? 이게 이제 검증조사의 키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자, 10회 때는 또 검증 나왔죠? 야, 옳은 것은. 그러니까 그냥 법 규정 고라고 계속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재보험사업자에 검증서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예,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사업관리 위탁기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틀렸고. 자,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여서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 일정 수를 이미 측정해서 검증조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하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너무 쉽죠, 그렇죠? 3번은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재조사는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죠, 맞죠? 예, 이것도 맞고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맞네요, 법 규정 그대로, 그죠? 현저한 차이 발생 맞고요. 4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해야 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어? 예, 보험 가입자한테 통지하겠죠. 그렇죠? 재보험사업자한테 통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가입자한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해서 이거 또 농장 나왔네. 요게 이제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이렇게 쉽게 이제 답은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완벽하게 그 법 규정을 숙지하지 않더라도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회 때도 또 결과 검증이죠. 그러니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농장은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검증조사를 한다. 검증조사는 일정 수를 하죠. 그쵸? 예, 일정 걸 하는 거고 또 누가 해요? 검증조사는 재보험 사업자하고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하죠. 예, 이것이 벌써 수정되어 있고요. 2번은 농장은 재보험사 손해 결과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예, 법에 되어 있죠. 이 2항에. 그쵸? 맞고요. 손해평가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예, 재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있죠? 예, 이것도 틀렸네요. 자, 농장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를 손해평가에 농장이 검증조사 할 일이 없죠. 예, 검증조사를 해 하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 농장이 직접 이게 검증조사를 합니까? 재보험 사업자하고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쉽게 이렇게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손해평가 단위예요. 요거 가지고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평가 단위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 보험사고 났어. 만약에 이제 양파를 재배하는 곳에서 뭡니까? 자연재해에서 양파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 양파가. 그러면은 요 가서 손해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평가할 때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양파 한 개마다 각각 세알아서 피해가 얼마나 나 따지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손해평가 단위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 양파처럼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해당 농지, 예, 이 농지를 가지고 뭡니까? 손해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축은 만약에 이제 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도 한 마리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괄 가입하도록 돼 있죠. 소를 한 20마리 키우고 있는 20두를 키우고 있는 뭡니까? 키우고 있으면서 소를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보험사고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보험사고 난 소만, 예, 만약에 여기 이제 질병으로 만약에 뭡니까? 폐사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장해 주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사가 됐으면 이 폐사가 된 소만
조사를 하겠죠. 이거는 멀쩡해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축은 개별, 가축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놓고 2차 2과목을 공부하고 있으니 굉장히 뭡니까? 그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 안내가 돼 있는데 손해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가축은 개별, 가축별, 농지는 농작물은 농지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벌이다. 벌은 벌 이게 있잖아요. 벌통에 막 벌이 수백 마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 갖고 그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벌은 벌통, 그죠? 벌통. 이 단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용 시설물, 쉽게 말해서 시설작물 같은 거 요즘 이제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 안에서 뭡니까?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재배하는데 이것을 손해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 시설물은 당연하게 요 시설물, 보험가입 목적물별, 이 목적물별로 손해평가를 한다. 이것이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그대로 입으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 가축별, 농민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농지별로 돼 있잖아요. 이 농지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농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서 해당하는 통지, 가입을 했으면 이 농지라요. 그러면 요게 한 필지고 요게 또 뭐 한 필지고 이래 돼 있으면 이 전체 보험 가입했으면 이 가입한 것을 이 보험 가입한 것을 갖고 요걸 갖고 하나의 뭡니까 농지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입한 농지 이걸 갖고 농지라고 하는 거고 필지 지번 등과 관계없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뭐 지번이 171번지고 이게 172번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보험 가입했으면 이 가입한 농지 전체를 갖고 하나의 뭡니까 농지라고 한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뭐 돌담, 도로, 농로 등재 등에 대해서 구획된 것 또한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방풍림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도로가 있거나 뭐 이래 돌담이 있거나 이래 갖고 여기 또 다시 새로운 어떤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 구획돼 있으면은 뭐죠? 이 구획된 것을 요 또한 구획됐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농지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이렇게 뭡니까 정확하게 구획되어 있지 않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돌담 같은 걸로 조그맣게 이렇게 거의 뭐 구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렇죠. 그런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전체를 하나로 뭡니까 요걸 갖고 하나의 농지로 포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8회 구획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단위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농작물은 농지별, 농지라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거 아니죠? 필지 이런 거 이거 상관없이 지번과 상관없이니까 이건 틀렸고요. 가축은 개별 가축벌, 벌은 벌동단위 맞죠? 그리고 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축물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가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0회 출제된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단위, 그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필지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필지 이런 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의 경작지니까 하나의 농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위에서 구획된 경우, 이 농로위에서 구획된 경우는 뭡니까? 하나의 경작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방풍림이나 돌담이나 도로 같은 경우로 뭡니까? 따로 구획됐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뭡니까? 농지로 이렇게 파악을 하지만 농로에 의해서 구획된 경우는 하나의 농지로 하는데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농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3번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지분이 두 개. 이럴 때도 뭐죠? 지분은 상관없죠. 그죠? 당연히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4번은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다. 구획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농지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이 돼 있죠. 그러니까 4번이 맞겠습니다. 참 그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맨날 동일하게 손해평가 단위, 야 농작물은 농지별 글로 문제 출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비틀어서 나왔을 뿐이지만 결국 뭐죠? 이것 또한 그 법 12조에 있는 내용이니까 법 규정만 충분하게 그 뭡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회 때도 손해평가 단위. 맨날 나오는 게 원래 이거예요. 농작물은 농지별, 뭐를 벌은 벌통 단위, 시설물은 겉보험가입 목적물별. 그쵸? 예, 다 맞고요. 자,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에 대한 토지로서 개별 필지가 하나의 농지예요. 아니, 필지 지번과 관계없이니까. 그쵸? 요게 틀렸죠? 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요, 농작물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산정.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2차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을 뭡니까 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보험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이 쉽게 말해서 건물이 만약에 화재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현재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이 가치가 10억짜리가 현재 불이 났네? 얼마쯤 이번에 손해가 발생됐을까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험가액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가축은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은 어떻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지, 그리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지금 요령 13조, 14조, 15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3조에서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은 뭔지 아시죠? 뭐 양파라든지 아니면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농작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양파를 보험 가입했건 아니면은 사과를 보험 가입을 했건 뭐 이 여러 가지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건가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조금 수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는 지금 바뀐 내용, 이 개정된 내용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에 대한 보험 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아 되겠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 인삼. 일단 인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삼은 가입 면적에 보험 가입 당시에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삼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1000스퀘어미터에 인삼을 재배한다고 칩시다. 1000이에요. 그런데 킬로그램당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다. 10,000원이야. 그러면은 인삼을 총 재배하는 것이 얼마나치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1,000,000원이 재배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1,000,000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보험가액을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입 면적에다가 가입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이겠죠. 그죠? 단위당 가입 가격이니까 그죠? 그래서 1,000,000원. 이렇게 해서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초과보험이 될 경우는 계약상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요거는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 그럴 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시험은 법규정 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기술되어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요 내용 그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가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해주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품목이 있어요. 4개 품목인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렇게 4개 품목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상품은 어떻게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하냐면요. 저가 착가수의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기준 수확량, 그죠? 여기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미만,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놓고 현재 1차 시험은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숙지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숙지하시면 되겠고,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뭐냐면, 야, 현재 몇 개가 달려 있구나,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뭐죠? 예, 한 개의 과중을 곱해주면 량으로 바뀌죠. 예, 그래서 만약에 기준 수확량이, 야, 1000kg이야. 돼 있어요. 예, 1000kg이에요. 예, 이번에는. 예, 달려있는 게 그 사과의 그 무게가 1000kg이다. 근데, 그것에다 뭘 내주죠? 예, 단위당 가입 가격, 킬로그램당 만약에 10,000원이다. 생각해 봐보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요? 총 사과는 얼마나치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그렇죠? 예,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 예. 그래서 이 1,000만 원어치 재배하고 있는 데서 보험사가 나왔으면, 야, 1,000만 원짜리가 피해났네? 야, 이번에 1,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피해났나? 예,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산정하겠죠. 손해액은.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보험가액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위험 방식의 보험가액은 이게 좀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예, 입법을 하는 데서 정확하게 뭐 농작물 재보험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복귀전 그대로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건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주는 대부분의 그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사실 생산비 보장도 종합위험 방식이거든요. 예, 나무 손해 보장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거든요. 구태 이렇게 따로 나눈 의미는 뭐냐면, 이 종합위험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수확이 얼마쯤 감소됐나, 요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목적물에 기재된 평년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쉽게 말해서 요 사망은요, 쉽게 말해서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이야. 그러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이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농지의 보험가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쵸? 예, 이렇게 산정한다는 겁니다. 다 동일한 건데, 뭡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차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시험만 치르는 수험생들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안내를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그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필요한 내용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예, 오직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종합위험하신 보험가액은 평년 수확량의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그 가입 단계가 다르게 병리할 수 있다 돼 있죠? 예, 똑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다 초과보험 계약은 무조건 놓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은. 그래서 계약사항을 병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생산비 보장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해요? 보험가입 당시에 정한 보험가액, 그죠? 이 보험가액이 가입 면적 곱하기 수개함에다가 보장 생산비다. 결국은 인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삼 가입 면적의 단위당 가입 가격이죠? 네. 똑같아요. 그죠? 예, 그 가격인데, 여기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니까 보장 생산비가, 1스퀘어미터당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비용이 됐을까? 스퀘어미터당 10,000원이 투입돼. 가입 면적 얼마? 1000스퀘어미터야. 그럼 얼마요? 생산비 보장의 보험가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산정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가입 당시가 다를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다 되어있겠죠. 예, 여기 다 계약상을 병행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예, 나무인 경우는 보험가액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해당 농지에 심어져 있는, 만약에 백주가 심어져 있으면 백주, 그쵸? 예, 백주가 심어져 있어. 예, 백주가 심어져 있고, 뭡니까? 나무에 한 주에 가격이 1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나무가 총 피해가 된다면 1,0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가액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 이거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그렇죠? 예, 피해 나무도 당연히 포함되죠. 예,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들은 거니까. 그렇죠? 예, 여기다가 가입 가격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에다가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가격 산정 문제 나온 거 보겠습니다. 산정에 가서 가로에 알맞은 것을 뭡니까? 찾아세요. 주가전 종합비용 방식이라고 돼 있죠. 착화수를 통해서 산정한 뭐요? 기준 수확량. 그렇죠? 예, 기준 수확량의 보험가격 단위당 가입 가격. 그렇죠? 예, 이렇게 그 법규형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10회도 똑같습니다. 농작물의 보험가격 산정. 저가전 위험 방식 또 나왔네요. 저가전 달리 산정한 기준 수확량. 그죠? 예, 요 가입 가격. 직접 문제는 가입 가격에도 물었지만 이번에는 요 기준 수확량만 물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가축은 그러면 어떻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께서 2차 이 과목의 가축재해보험을, 뭡니까? 야, 지급되는 보험금 구합보세요. 알면 이 보험가액을 산정할 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가축에 대한 보험 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사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상법보험편에 뭡니까? 손해보험 통칙의 손해액 산정 원칙. 이게 어때요?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이렇게 해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해액을. 그죠? 보험가액도 그렇고, 손해액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발생한 때와 곳에서, 뭡니까?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손해보험의 원칙인 거예요. 가축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보험가액도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수량 한두 두두 이런 거게 되겠죠. 적용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입 가격이 아니고 적용 가격이죠. 왜냐하면 가입할 때 가격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송아지 70만 원짜리 송아지를 보험을 가입했다 칩시다. 70만 원짜리 송아지 가입했지만 만약에 보험가액 산정은 어때요? 가축재해보험은 미평가 보험이라고 제가 그 상법보험편에서 말씀드렸죠. 평가는 언제 한다? 보험사고 났을 때. 만약에 한 18월령 됐을 때 18월령이다.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럴 때 보험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가액은 이 18개월째 됐을 때 뭡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뭘 한다? 소 한 마리 죽었어. 한두에 적용 가격이 18년짜리가 현재 뭡니까? 도매시장에서 얼마지? 그 가격, 이 적용 가격, 그걸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면 18개월 됐을 때, 현재 18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 가격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험 가격인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요까지는 이제 요게 이제 이거 2차 시험에 공부할 내용이 요건데, 실질적으로는 1차 시험은 요 그대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요까지도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소가,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때로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요. 손해액도 결국 뭐요? 이게 소가 180만원짜리가 죽었으면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100%, 180만원이 손해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은 죽어야만 보장이 되니까 무조건 넣고 보험가액 이꼬로 손해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이 요거 이꼬로 손해액이 돼. 그러니까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의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가. 그렇죠. 한두가 180만 원이면 요래야 손해액도 얼마? 18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용 가격이라는 요 180만 원 이렇게 18개월 현재 얼마야? 이거 파악하는 데서 그 적용 가격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 곳에서 시장 가격 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얼마쯤이지 시세가 얼마야?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짜리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약관에다가 어떻게 요거는 어떻게 산정하도록 돼 있죠? 우리 지금 이제 그 가축재해보험 같으면 그 전전을 산지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고 난 월의 전전월 가격을 산정하도록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180만 원이구나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보험 가입 당시 재보험사업자, 재보험 그 가입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뭡니까 별도로 정한 손해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를 보험에 가입하면서 지금 현재 송아지 70만 원짜리지만 야, 이 소는 무조건 넣고 사고 나게 되면 200만 원이야. 200만 원짜리가 죽었어. 아니면 300만 원짜리가 죽었어. 이렇게 미리 정해가지고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드는 경우는 뭐죠? 기평가, 이미 평가한 걸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기평가 보험으로 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소가 18개월 때 폐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7개월째 폐사하거나 30개월째 폐사하거나 묻거나 따지지 않고 소가 폐사하면 무조건 놓고 뭐요? 이미 정해놓은 거 만약 200만 원으로 정해서 가입했으면 200만 원짜리가 죽었네? 이렇게 이제 산정한다는 거예요.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그쵸? 예, 200만 원짜리 줬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죠? 협정보험. 미리 정해서 협의해서 정해서 보험 가입을 정했다는 거죠. 미리 정해서 가입하는 거. 기평가 보험을 적용하는 거죠. 그쵸? 이 미평가. 원래는 미평가 보험이 원칙입니다. 가축재보험은. 그쵸? 그런데 요 다만 되는 걸 그래도 간혹 가다가 기평가 보험도 있다 해갖고 소 같은 경우는 유랑 겸정조소 같은 경우는 기평가 협정보험 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고 돼지도 뭡니까? 종보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정보험 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대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설물 있죠. 제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그림 그렸잖아요. 시설물은 어떻게 해요? 그죠?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뭐죠? 손해평가를 한다. 그까지는 배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보겠습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의 제조할 가액에서 그렇죠? 제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축사시설물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농업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업시설물은 현재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감가상각하지 않고 대부분 뭡니까? 제조달 특약을 가입해버리면 제조달 가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기본 원칙적인 것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요게 만약에 1억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제조달 가입 다시 설치한다면 얼마 든다? 1억이야. 만약에 이렇게 설치비가 들었다 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한 10%씩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비바람이 맞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감가상각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만약에 한 10%씩 감가된다라고 예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2년이 지나면 현재 그 단순 가치가 얼마인가요?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2년이 지나면 8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 10%씩 감가된다 쳤을 때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요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보험사고 발생한 곳에서 평가하죠. 이럴 때 평가했을 때 그 피해 목적의 제조달 가액은 지금 이제 1억이지 않습니까? 1억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계산. 10%씩 감가되니까 2년이 지나면 20%가 감가됐겠네요. 그렇죠? 20%면 1억에 20%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현재 뭡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얼마다? 8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짜리 노후미 시설물이 피해가 났구먼. 이렇게 보험가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또 어떻게 산정하나? 손해액 또한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그렇죠? 손해보험의 그 손해 산정의 원칙입니다. 상법보험편에서 배운 그대로 그렇죠?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 복구 비용이 얼마지? 2천만 원이 현재 더 이렇게
피해가 난 거잖아요. 여기 따지면 그쵸? 요것을 뭐죠? 손해액이라고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2차 2과목을 공부하시면 농업시설물은 요것이 해당돼서 지금 이제 뭡니까 산정하고 있어요.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하고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다면, 예, 지금 농작물 재보험 따로 이렇게 약관이 정해져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따른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비가림 시설이 돼 있지만 이거는 뭐 제조달 특약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예, 제조달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손해액도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바로 사망이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 17조까지 돼 있다고 돼 있는데, 16조, 17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16조는 뭐냐면,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라고 돼 갖고, 재보험사업자, 에너지농협 손해보험은 이 요령을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즉, 쉽게 말해서 손해평가 이렇게 요령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이 요령 가지고, 양파밭에 가서, 야, 손해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할 수 없죠. 이거는 큰 기준만 돼 있어요.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한다. 이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야 어떻게 그 손해 조사한다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뭡니까 NH 농협 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그 업무 방법서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야 사과가 만약에 보험사가 나서 어떻게 조사하고 야 양파가 보험사 나서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안내가 돼 있어요. 요것이 이제 우리가 2차 시험 2과목에서 손해조사 방법을 공부하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2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결국 뭐죠? 예, 그 재보험 사업자가 준비하도록 돼 있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재급도 기한도 우리가 이미 봤죠. 예, 농업재보험법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농장이 뭡니까? 3년마다 타당성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것 또한 이 손해평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작성했지만, 어떻게 돼요? 매 3년마다, 뭐죠?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이 공법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시험 문제, 워낙에 낼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 또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때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뭡니까? 물었네요. 농업시설 보험가액에 보험사가 발생한 때고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에 무엇에서 제조달 가액에서 그렇죠?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차감해서 산정하고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어떻게 되죠? 예, 보험사가 발생한 때고서 산정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 그렇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규적 그대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9회 때는 이제 가축으로 나왔죠? 예, 가축의 보험가입 및 손해산. 이것도 또 법규정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하고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의 시장가격이 아니죠? 예, 적용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뭡니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손해액 산정의 보험가입 때 지금 별도로 정한 방법은 별도로 정한 거의 따라야 돼 있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가축에 대한 보험가입 산정 시 보험목적의 감가상각을 가축은 감가상각할 게 뭐 있어요? 가축은 가치가 더 상승을 하죠. 예. 시설물은,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뭡니까? 야, 1년에 조금씩 가치가 하락하지만, 송아지를 키워봐 보세요. 송아지가 처음에는 70만원짜리가 80만원짜리가 되고, 그 다음 달에는 90만원짜리 되고, 그 다음 달은 110만원이 되고, 계속 가치가 상승하는데 무슨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옳겠습니다.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대학 곳에서 폐사한 등의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 수량의 적용 가격. 그쵸? 예, 맞죠? 법규정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9회 때 또 나왔습니다. 손해평가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농장은 매년 그 당사를 검토해서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3년마다인데, 그쵸? 예, 여기 벌써 틀렸고요. 자, 2번은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하고서 산정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말한다. 요 그대로 법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3번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가 발생한 곳에서 평가한 피해 목적물에 제조달 가액으로 합니까? 제조달 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또 틀렸고요. 4번은 농장은 일용이나 호지용 시험 필요의 세부 현상을 규정한 손해평가 업무 방법을 작성한다. 이건 뭐가 틀렸어요? 주체가 틀렸죠. 재보험 사업자가 그 에너지농협 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정만 대충만 알고만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0회 때 문제 볼까요? 가축의 보험가액 산정 및 손해액 산정입니다. 가축의 보험가액 보험에서 발생한 때 평가한 보험목적의 수량의 뭐요? 적용가격. 이것도 앞에서 한번 문제 나왔죠? 그리고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 피해보험 목적물 수량의 적용가격. 그렇죠? 요거 그대로 나왔고요. 자, 10회 때 노무시설물로 또 나왔네요.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보험사업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으면 정우를 제외하고는 이네요. 제외하고는 시설물 손해액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 목적물의 원상복귀 비용이죠. 손해액은 그렇죠. 손해액은 바로 이렇게 뭡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11회 때는 아이고 얼마나 낼 게 없으면 작년에 이런 거 냈어요. 재금도 기한 몇 년째 해야 된다? 3년. 그렇죠? 이것이 나왔고요. 11회 때 또 나온 거는 가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시설물 그리고 가축 그리고 농작물 재보험 농작물 요 세 개에 대해서 복귀중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축은 보험사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의 적용 가격을 곱하기 산정한다. 그대로 복귀적 맞고요. 가축에 대한 손해액도 보험사가 폐사 등의 피해 입은 목적물의 적용 가격 맞죠. 그쵸? 이것도 맞고요. 3번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 및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보험가입 집에서 별도로 정한 게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할 수 없다. 완전히 틀렸죠. 이 바보가 하는 다음에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면 답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뭡니까 법 규정을 몰라도 법원에는 완전히 그냥 뭐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뭐죠? 진짜 정말 법 규정 살짝만 공부하고 나면 쉽게 한 문제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험 전에 반드시 PDF 파일 올려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법 규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쑥쑥쑥 보시고, 그래, 기출 문제도 쏙쏙쏙 빨리 풀어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8, 9, 10, 11에만, 풀어보면 거의 뭐 그 정도 안에서 또다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들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은요 드디어 이제 뭐죠? 그 2차 2과목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손해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할 건가 그거를 이제 2차 시험 2과목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뭡니까 도표로 뭡니까 중요한 사항만 따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지만 그래도 가볍게나마 뭡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겁니다 하고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루 따로 편성해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